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세금을 아름답게 줄여드리는 절세미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 이지입니다. 얼마 전부터 뉴스를 보면 금투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 2025년도에 금투세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랑 플러스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내용도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영상 보면 국내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국내 주식 투자를 할지 말지는 해리포터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럼 먼저 그 금투세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을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가 국내 주식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과세가 이제 안 됐던 게 금융투자 소득세를 이제 시행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은 국내 주식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났어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세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이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뭐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해서 과세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공모 주식형 펀드에 해당이 되면 5천만 원을 초과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 낼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이 아니면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 차익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 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가 된다는 거군요. 과세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그 세금 내는데 차이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분류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런 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한데 묶어가지고 1년치 소득을 5월 달에 신고를 하는데, 이 분류과세 대상이 되면 이런 이제 종합적으로 모은 소득이랑 따로 떼가지고 이 금융투자소득세만 따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다른 소득이 많더라도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기 전에는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됐었잖아요. 임대소득을 많이 벌어들이는 분들은 금융소득이 많게 되면 그 해에 세금을 엄청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예 분류과세를 딱 떨어져가지고 따로따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율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라고 하면 세율이 20%,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이 3억 원이 초과가 되게 되면 2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7.5%가 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또 다른 특징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익을 퉁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퉁칠 수 있다.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손익통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투자를 했다. 근데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미국에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중국은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안 좋죠. 미국은 난리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수익이 100이 나고 중국에서 손실이 80이 났다. 그럼 기존의 과세체계는 80 손실 난 거는 그건 몰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100 수익 난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전체를 다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퉁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마이너스 80 플러스 100 퉁쳐가지고 20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뭐 이제 내가 투자한 게 전부 다 잘 돼가지고 다 익절이야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상 아니지만 어디선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금융투자소득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2월 결손금 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쵸. 2월 결손금.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2월 결손금이라고 하면 과거에 5년 동안 내가 만약에 이제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본 내역이 있으면 올해 소득을 계산할 때 이 과거에 본 손실을 이제 차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손실 많이 보고 그 손절한 것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 시행 이후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옛날 네. 것까지 인정해주기에는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어떤 점에서는 이제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뭐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주요한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세 범위는 넓어지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유불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실제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상 나야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대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태반은 대상도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걱정을 사실 안 하셔도 된다. 그래, 국내 주식 하시는 네. 분들은 아, 5천만 원. 또 몰라요. 이 진짜로 네. 큰 TV로 정말 좋은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최소 100인치 이상은 돼야지, TV 사이즈가 그 정도는 돼야지 금융투자 소득세 한번 내볼까 생각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같은 개미들이야 5천만 원 안 될 수 있겠지만 뭐 해외 자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내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사실은 주요하게 걱정을 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은 차치하고 이런 세금 제도가 바뀜으로써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슈죠. 오히려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쪽으로 어차피 똑같다면 혹은 더 불리하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수익률만 봐도 사실은 미국장이 훨씬 더 이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상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좀 혜택을 주는, 세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상품에 관심이 좀 쏠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이 ISA가 그렇죠. 있죠. 주식 개별 종목도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도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요런 대로 자금이 몰려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상도 좀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국내 주식형 ISA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아직 뭐 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품까지 이제 오픈이 되고 나면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실제로 2025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어떻게 될지 뭐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아직은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보겠습니다. 절세 꿀팁은 영동 부테크로